어, 뭐 세계일보예요. 2026년도 3월 24일자 기사. 70대 이상 기억력 집중력 저하 경도 인지장애 가능성 15%는 치매로 이어져. 아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끝났다고 나오네요. 끝났어요 이거. 음. 어, 좀 요새는 많이 뭐 제일 무서운 게 치매나 파킨슨 병이죠. 요새는 이렇게 커피나 차 대신 물 마시라니까 미온수를 갖다가 미온수를 아침에 마셔야 나도. 세계일보 2026년도 3월 24일자 기사. 자꾸 이제 기억력도 약해지고 말도 더듬고 이 발음도 정확치 않아요. 이제 늙으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세계일보 70대 이상 기억력 집중력 저하 경도 인지장애 가능성 15%는 치매로 이어져. 우리처럼 많이 뭐 설교문도 쓰고 책도 이렇게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인터넷으로 이런 매체를 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 치매 안 걸린다 우리 딸은 걱정 마라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느끼거든요. 발음이 좀 정확치도 않아지고 기억력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예, 나이가 들면서 단어가 바로 떨어지지 않거나 예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노화 현상이다. 발음도 정확치 않아요. 다만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초기 치매 신호일 가능성이 있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매는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의 국부적인 결손이 아닌 전반적인 정신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다. 다만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기억력, 집중력 저하, 경도 인지장애의 가능성.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다. 뇌는 본격적인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서서히 변화를 시작한다. 변화는 검사상 이상이 없지만 본인 스스로 인지 기능을 저하 느끼는 주관적인 인지 저하와 검사에서도 객관적인 저하가 확인되는 경도 인지 장애로 나뉜다. 주관적 인지 저하는 50대 후반부터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경도 인지 장애는 65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75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뚜렷하게 높아진다. 문제는 경도 인지 장애가 초기 치매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경도 인지 장애는 매년 10에서 15% 정도가 치매로 진행된다.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경도 인지 장애가 10에서 15%가 치매로 된다는 것은 참 두렵네요. 경도 인지 장애는 본인이나 가족이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자주 잊는 것이다. 약속을 잊지는 않는데 발음이 좀 나는 좀 어눌해지고 정확하게 기억한 것은 엄청 기억을 잘하는데 좀 젊었을 때도 좀 별로 관심 없는 것은 기억을 못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주 100%다 기억하죠.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불필요한 것은 기억을 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 경도 인지장애는 15%는 사모질 무너뜨린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도 인지장애 15%라니까 나머지 85%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경도 인지장애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다. 또한 고위험군이지만 치매 확정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이 진단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억력 감퇴를 단순한 노화 과정으로 생각해서다. 반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반드시 신경과 평가가 필요하다. 생활습관, 혈관질환 관리 매우 중요. 병원 진료에서도 경도 인지장애가 확산되는 생활습관과 혈관질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병원 치료와 함께 가장 중요시 요소는 뇌 활동 유지다. 독서나 글쓰기, 퍼즐 같은 인지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준다. 그러니까 뭐 글쓰기를 많이 하고 퍼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독서라든지 뭐 두뇌 활동을 내가 많이 한 편이죠. 이게 정치 코멘트도 뭐 일종의 그거죠. 신체 활동 역시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육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기능을 보호한다. 항시 바쁘다 보니까 그러나 산기도를 하루에 2번 가는 것은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잖아요. 산기도. 전문가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할 걸 권장한다. 식습관 개선도 식습관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 중심의 식단은 내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과도한 당분과 염분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너무 달고 너무 짠 거 먹지 않는 게 좋고, 우리는 이렇게 채소 키우고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뭐 과일도 직접 따서 먹고, 이런 것은 이번에 땅콩을 심으려고 씨를 사놨어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 수면 중에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는데 수면 부족은 이 과정을 방해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젊어서부터 작품할 때는 밤새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충분히 자주지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하루에 7, 8시간 수면이 권장된다. 뭐 7, 8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8시간까지 아니래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특히 사회적 교류 역시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은 정서적 안정과 함께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Y기업 장회장이 주변에 매수해 놓은 사람들하고 하고 이렇게 신경질 벌인 것보다 가족들끼리 자주 대화하고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준다고 해요. 뭐 주변에서 뭐 뼈다귀처럼 가시처럼 저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가족 간에 서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중요한데 금연과 절주는 기본적인 예방의 수칙으로 꼽힌다. 뭐 1년이면 한두 차례 와인이나 그렇게 맥주를 좀 마셨는데 뭐 맥주 한 캔 따면 우리는 세 사람이 컵에 나눠 마시면 딱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와인이 선물로 들어왔는데도 안 따고 그냥 돈 내요.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다만 이 같은 방법은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일부 도움을 줄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 또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따르는 것도 피해한다. 이것도 인터넷 이것은 세계일보가 2020년 3월 24일자 기사. 70대 이상 기억력, 집중력 저하, 경도 인지장애 가능성 15%는 치매로 이어져. 여기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하고 발음이 좀 안 좋아지는 거. 됐네요.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데일리 같이 붙여버릴게요. 이데일리 2026년 3월 24일자 기사. 모텔 살인 김소영 신상 공개 다 알아본다. 그런 못된 짓을 했으면서 그러면 다 실상이 공개돼야죠. 강북 모텔 연쇄 살인의 피의자 김소영 씨가 옥중 편지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디신 사이드 징역 갤러리 한 이용자는 최근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5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다만 해당 편지를 실제 김 씨가 작성했는지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죽입니까? 생긴 건 이쁘게 생겨가지고. 먼저 김 씨에게 편지를 보낸 이용자는 편지에서 김 씨의 신경, 구치소 내부 상황 등에 대해 물었다. 편지지 여백을 가득 채우며 답장을 보낸 김 씨는 과거 가정 환경, 어렸을 때 사탕에 목에 걸리고 바다에 빠진 등 위급했던 일들이 떠올린 뒤 어차피 무기징역이면 죽고 싶다, 살기가 무섭다는 말을 했다. 신경이 돼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밥 주고 비피할 때 줬는데 뭘 합니까? 누구는 무슨 갈 곳이 없어서 일부러 가면은 구치소 가면은 밥 주고 잠잘 때 주고 그러니까 구치소 들어간다는 일본의 어떤 노인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더불어 구치소 안에서 잠이 안 오고 맨날 운이 지친다면서 올 인간도 아니에요. 그렇게 남자를 교활하게 죽이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친한 남자 애인을 갖다 죽이고 그건 실험 테스트 했다고 그러죠. 신상 정보가 공개돼 다 알아봐서 힘들다. 언론 보도가 너무 많아 괴롭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람들이 신상 정보가 공개된 건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꼬여서 죽이는데
신상은 당연히 다른 사람 안전을 위해서 공개돼야 되죠. 다만 김 씨 자신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섰다. 김 씨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남자를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무언가 사달라고 제가 직접 요구한 사실은 없다. 남자한테다가 뭐 요구하진 않았지만 저거 갖고 싶다 그런 건 말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남자들한테 돈 뺏고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이고 이런 짓을 한 거죠. 여자가 더 무섭네요. 이어 저는 사람을 죽일 계획을 전혀 가진 적이 없다면서 제가 약물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약물을 주지 않고 죽일 생각 없었다는 건 말이 되나요? 뭐 피의자 김소영 20세 뭐 별로 이쁘지도 않네요. 보니까.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도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이런 사람 내놓으면 또 그짓해요.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김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다. 앞서 김 씨는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PCL-R에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제정신이면 이렇겠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지난해 6월 모텔에서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해 신고하고 진술했는데 수사기관이 믿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인 이유에 대해서 무서워서 재우려 한 것이라며 가루약이라고 용량을 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약을 갖고 다닌 것 자체도 이건 다 계획된 거죠. 다만 전문가들이 이 같은 진술에 대해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과 차이가 있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인물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상황과 맥락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이나 죽음보다는 자신의 당장 욕구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다. 더불어 김 씨 사건의 사망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 유족 즉 법률 대리를 맡은 남원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피고인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 무섭네요. 여자들도 이렇게 약물로 가지고 남자 힘센 남자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여자가 더 무섭죠.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각 그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여기서 끝냅니다. 또 저기 끊어버렸네 내가.